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서 이종섭 대사 문제 그리고 네. 최수근 상병 문제 이거 특검법 처리 의지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네. 국가 최고 책임자의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윤석열 특검을 예고한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에 관여가 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 네. 일단 이종섭 장관을 중심으로 네. 뭔가 사건 은폐를 위한 예.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예. 거의 사실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건 최상병 사망 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예. 권력이 체계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네.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의료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왜 나서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 안에서 정부하고 의료계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는데 왜 갑자기 여당 대표 장관, 차관, 총리는 뭐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여당 대표 여당 대표한테 뭘 부탁을 했다던데. 네.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상식적 눈높이에 봤을 때 왜 갑자기 갑툭튀죠 갑툭튀 왜 여당 대표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찌라시에 쓰여져 있던 각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달 전에 돌았던 그 찌라시 네. 그대로 정보지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은 좀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늘 아침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따로 떼서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국회 안에 예산처를 두어서 예산의 집행을 기재부가 독점하도록 하지 않는 방안이 좀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예산처를 국회에 둘 거냐 네. 아니면 뭐 총리 산하에 둘 거냐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둘 거냐 뭐 네. 이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네. 거기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 되겠죠. 저는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네. 예산 권한은 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네.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이죠. 예. 그러니까요.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좀 구해내기 위해서는 진짜 구조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종의 이제 반윤 전선을 좀 크게 치고 국민의 승리. 지난번 이제 광주 선언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 국민의 승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은 계속 이제 지속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네. 정치라고 하는 거를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네. 하면 안 되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하죠. 네. 그렇게 접근해야지. 권한 자체를 쫓으면 안 됩니다. 네. 예. 당연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네.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네. 또는 민주주의, 평화, 민생, 경제 이 모든 게 후퇴하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게 막는 것. 네. 다시 선진적인 대한민국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죠. 네. 색깔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고 네. 생각 다른 것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 가장 급선무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막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세력은 함께 해야죠. 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홍익표 대표는 국민의힘보다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표님은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결국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과 당원들, 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네. 뭐 그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텐데 결국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좌표는 국민에게 맞추는 게 필요하죠. 네. 사실 이영선 후보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속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 석이 소중하고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공천 취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수 있다. 엄청난 결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망설이진 않으셨습니까? 좀 엄청나게 망설여지죠. 이게 한 석이 아니고요. 사실상 두 석입니다. 네. 이게 그냥 민주당의 한 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민주당 우세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의 한 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으로 한 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석이 줄고 저쪽이 한 석이 늘어요. 네. 두 석의 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기 안 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 교체, 세대 교체, 그야말로 시대 교체를 해보겠다고 그 엄청난 내용을 겪으면서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을 했는데, 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시스템의 불비죠. 우리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속일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예. 저희가 비교 체킹을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희한한 일이 깜짝 벌어진 놀랐어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가도 뭐 국민의힘 같은 거래 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국민의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영선 후보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 다 공천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버티고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쟤들은요, 국민의힘은요,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맞추어서 네.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예. 또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 사과드리고 인정하고 예. 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래서 주인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예. 그 이상의 보장을 하실 거라고 예.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럼요.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결단하고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